자, 이 직판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총판, 대리점, 판매원, 소비자 이 단계를 직판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직판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본사는 총판하고만 직접 거래한다. 총판은 오로지 대리점하고만 직접 거래한다. 대리점은 판매원하고만 거래한다. 이것을 직판이라고 해요. 직접 판매한다. 그래서 대리점이 본사한테 물건을 가져가고 판매원이 본사한테 물건을 가져가는 체제는 직접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만 넘어서면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 방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직접 판매는 총판은 100만 원짜리 물건을 50% 할인이니까 50만 원 내고 본사한테 물건을 50만 원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총판은 10%인 10만 원 마진 보고 60만 원에 대리점한테 주는 거예요. 대리점은 20%니까 20만 원 남기고 80만 원한테 판매한테 주는 거예요. 판매원은 20% 남기고 소비자한테 100만 원에 넘겨주는 거. 거기서 그냥 계산이 직접 끝나는 것을 직판이라고 해요. 직접 판매 방식. 그래서 저희의 유통은 직접 판매 방식을 써요. 이걸 기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자문 시스템이라는 걸 얹은 거예요. 자, 이 자문 시스템이 재밌거든요. 제가 자문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문 시스템은 뭘 얘기하냐면, 저희가 요 앞에 거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대개가 보면 판매원이 대리점보다 마진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잖아요. 판매하는 사람은 얼마나 노동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예? 또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 하나를 컨택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20만 원 마진 남는데, 이 대리점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도 20만 원 마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인 거예요. 이런 유통이 어디 있어요? 영업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지. 그런데 저희 워너비 그룹은 직판 시스템은 대리점을 중심으로 조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대리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대리점이 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점이 마진이 많아요. 왜냐면 대리점은 사업자를 가져야 되고 센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대리점이 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판매원은 아무리 자기가 가게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래도 센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센터는 5평도 되고 3평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 센터는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이 센터가 되려면 판매원이 안 되고 반드시 대리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판매점은 잠깐 한 달이든 있다가 대리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저희의 이 독특한 마진에서도 대리점 시스템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소비자가 물건을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물건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적 효과가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탁월하고, 그 다음에 독점적이란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할인해서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팔았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부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을 쉽게 한 게 뭐냐면 300만 원. 우리 제품이 그 7종 세트 같은 경우는 그 120만 원이 넘습니다. 120만 넘어요. 왜? 효능을 원 재료를 5배 높였거든. 그래서 이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같은 기능성 화장품에 비해서는 저렴해요. 기존에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저렴한데, 이제 120만 이상 넘는데, 야, 그럼 뭐야? 이게 300만 원이면 2개만 사면은 자기도 판매원이 될 수 있네.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달에 써야 되면, 2달치가 한 번에 사가지고 나는 판매원 되면 그다음부터 20% 할인해서 쓸 수 있으니까, 또 팔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2개 사서 한 사람 팔면 되잖아. 하나는 내가 쓰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원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면 이게 준판매원이에요. 이게 독특합니다. 일단 준판매원이 돼. 근데 대리점한테 물건은 못 받아. 판매원은 됐는데 대리점한테 물건을 못 받아요. 대리점한테 물건을 받아야만이 팔 수 있는데, 받아서 팔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와 같은 준판매원을 300만 원치 한 번에 매출 띄우는 사람을 하나를 만들어 놔줘야 돼요. 왜요? 판매원이 소비자를 만들었더니 소비자가 판매원이 됐어요. 내가 또 판매를 만들어서 대리점 라인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딱 봐도 대리점 중심이죠. 대리점은 자기는 판매원 하나만 만들어 놨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판매원을 만들었더니 판매원이 소비자를 만들었더니 소비자가 판매원이 됐어. 준 판매원이 돼가지고 자기도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팔려 했더니 하나 더 만들으래. 대리점 입장에서는 3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원도 자기도 소비자한테 팔려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기도 소비자한테 팔려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대리점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쫙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밑에 판매원이 늘어나서 그거마다 20%씩 막 받게 되니까 대리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면 준 판매원이 되는 건 300만 원 매출. 근데 하나 더 만들면 대리점한테 물건 받아서 팔 수 있다. 요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일반 유통하고 좀 달라요. 요게 지금 워너비 그룹이 착안해내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것이 대리점을 엄청나게 수입을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자문 시스템은 뭐냐? 자문 시스템은 자, 이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면 이 판매원 입장에서는 판매원 일 입장에서는 내가 기껏 영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짜리 한 세트씩 쓰면 내가 20만 원씩 딱딱 떨어져서 1년이면 240만 원 내가 이 한 고객 때문에 버는데 이 고객이 판매원이 돼버렸네. 나랑 동급이 돼버렸어. 나랑 동급이 되니까 기껏 내가 만들어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면서 내 수입은 멈춰지지 않았냐. 기존 유통은. 근데 저희는 자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판매원이 되면 원래 자기한테 물건을 줬던 이 판매원이 선배잖아요. 선배한테 자문료를 내는 거예요. 자문료를 얼만큼 내냐면 자기가 물건 파니까 20만 원 남았잖아요. 그 20만 원에 20%인 4만 원을 자문료로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자기는 16만 원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원 입장에서는 내 밑에 소비자가 물건을 팔면 20만 원 벌었지만 그래도 옆으로 가서 자문료로 4만 원에도 받으니까 다행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만 원 받잖아요. 근데 이 판매원이 또 판매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원이 물건을 받아서 팔려면 또 판매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100만 원치 팔았어. 20만 원 남았어. 20만 원에 20%인 44만 원이 자기는 또 받잖아. 자기가 판 것을 위에다가 자문료로 드리고 또 자기 밑에서 받아. 그게 뭐 본전이잖아요. 예, 좋잖아요. 근데 이 판매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로 물건 팔던 이 판매원한테는 직접 판매원한테는 4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4만 원을 준 것에 또 30% 4만 원에 30%는 12,000원을 이 사람이 자문한 거를 또 자문해가지고 12,000원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12,000원에서 52,00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만들어내면 여러 사람에게 다 이 사람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가면 밑에 게 거쳐서 또 올라와. 그 밑에 가면 거쳐서 또 올라와. 그래서 7단계까지는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소비자로 두는 것보다 이 사람을 판매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점은 자기네들끼리 막 늘어나니까 대리점은 뭐 그냥 논하는 거지 뭐 가만히 앉아서. 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문료로 한다. 그래서 요 세로줄은 총판, 대리점, 판매원, 소비자는 영업 납품 마진을 갖는 거고요. 요 가로줄은 자문료를 올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내 밑에 몇 명 깔아놨어. 내 밑에다고 해놓으니까 꼭 자기 부하 직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으로 가니까 자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워너비 그룹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해. 예. 내 밑에 가지고 굴리면 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둬서 계속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는 구조로 만들어낸다.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런 거예요. 판매원이 원래 이제 자기가 소개한 판매원 또 소개한 판매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 판매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자문료 4만 원 받고 여기서 16,000원 받는 것보다 내가 빨리 대리점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납품을 할 수 있어. 그러면 20만 원씩 벌 수 있어. 그러면 이 판매원이 대리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자기 옆에 사람 거를 4만 원 받고 싶어, 20만 원 벌고 싶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면 이제는 원래 대리점한테 이렇게 갔던 게 원래 나한테 이제 다시 돌아와. 그러면 이게 쭉 나갔으면 이 쭉 나간 게 다 자기 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대리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놓치겠어요? 저거 자문료 나눠서 내가 빨리 대리점 올라가면 내가 다 납품을 해버릴 건데. 납품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납품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밑에 7명 있다면 이 사람도 빨리 대리점 올라가서 납품을 하고 싶지. 이 사람은 더 있으면 빨리 올라가서 납품하고 싶지. 대리점이 쭉쭉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래 대리점은 뭐야? 조타가 많았잖아. 조타가. 조타가 많은 게 아니라 자문료를 또 받으니까. 예, 자문료가 받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리점이 쫙 있잖아. 그러면 이 대리점이 그러면 여기 한 7명이 7그룹이 쫙 있어요. 그러면 난 총판으로 올라가게 이렇게 가지고 총판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납품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이해되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 되면 총판이 올라가면 또 총판은 총판 자문료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딱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그림이죠. 위는 총판, 대리점, 판매원, 소비자. 이건 직판. 근데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면 자문료를 주게 돼 있고, 판매원이 대리점 되면 자문료를 주게 돼 있고, 대리점이 총판 돼도 자문료를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예, 쫙 옆으로는 뭐 수십 칸, 뭐 수백 칸 가겠죠. 그러면 7단계까지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으로부터 자문료를 다 받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여기 10명이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돼요. 그게 자문료로다가 올려받기 때문에 이게 자문료만 해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은 센터를 하는 거고, 센터들이 이제 점점 총판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매출이 늘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판매원이 대리점이 되려면 5천만 원이 한 달 동안에 자기 밑에 소비자들을 다 합쳐서 5천만 원어치 매출이 일어나면 자동 대리점이 돼요. 자동 대리점. 그러면 대리점이 총판이 되려면 대리점 밑에는 판매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판매점을 다 합쳐서 한 달에 3억 원이 매출이 뜨면 자동 총판이 돼. 그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소비자가 판매원 되려면 300만 원 2개 정도 사면은, 한 번에 2개를 사면은 판매원이 되니까 다 판매원 되겠죠. 판매원이 대리점이 되려면 얼마라고 했죠? 5천만 원어치를 한 달 누적 5천만 원 되면 대리점이 자동돼. 대리점이 자기 이 전체를 다 밑에 합쳐서 자기가 그 3억이 되면 자동 총판이 된다. 이제 이런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요게 직판 자문 시스템이다. 요거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 뭔 말을 하려는지 이해되신가요? 이해 안 되시면 자꾸만 제가 강의를 자꾸만 들어보세요. 자꾸만 들어보시면 회장님이 뭘 얘기하려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자꾸만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스템을 만드냐고 자꾸만 생각했다니까요. 예,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만 들어보셔야지 이해돼. 한 번에 이해하면 천재예요, 천재. 예, 저도 한 번에 생각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저희는 이제 어디랑 손잡고 가려면, 이제 워너비 그룹에서는 누굴 만들어요? 직원들을 두고 영업팀들을 둬서 이제 그 화장품 그 유통회사 또는 피부샵, 미용 해가지고 전 세계 미용 그 피부 미용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쪽을 지금 타겟하고 저희가
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용실 하는 분들을 우리 대리점으로 만들고 판매점 무조건 처음에는 판매점 해야 돼. 한 달 뒤에 대리점 총판 이렇게 한 달 최고 여기서 내가 돈 있다고 총판으로 못 가요. 예, 그래서 대리점 판매점 되고 대리점 되고 총판 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협회랑 B2B라고 그래요. B2B 단체랑 협회랑 같이 조인해 가지고 우리 화장품 자꾸만 써보게 하고 샘플 주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판매점부터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의 미용실이라든지 피부샵이라든지 예, 임용에 관계된 분들한테 이렇게 퍼뜨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유는 에코맥스로 회원가입되지 않고 이제 이 화장품으로 회원가입되고, 해외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든지 해외 나갈 때도 해외도 이제는 에코맥스가 아니라 화장품을 55만 원치 사면 이제 주게 돼요. 왜? 에코맥스는 재구매가 없는데 화장품은 써보는 게 좋으면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회원이 안 늘어나도 이제 해외가 이제 10만 명이 됐어요. 회원이 안 늘어나도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한국으로는 글로벌 딜러한테 계속 마진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화장품으로 전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글로벌 딜러나 K 딜러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총판 되려면 3억을 내야 되냐? 예? 우리도 대리점 되려면 5천만 원을 해야 되냐?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니까 그럼 우리 기존의 사업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n분의 1은 나오는데 나는 뛰고 싶다 이거예요. 예, 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뛰고 싶은 분들한테는 무슨 혜택을 줄 거냐라고 해서 기존 딜러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장, 이사, 본부장이에요. K딜러, 글로벌 딜러는 사장, 이사, 본부장인데 K딜러는 사장이 쪼개져 가지고 상무, 전무, 사장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이 모든 것이 7월 5일 날 종결됩니다. 여기 대해서 7월 5일 저녁 6시에 종료가 되면 K딜러가 사장, 아니 상무, 전무, 사장이 그냥 묶어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고 직급이 똑같아져요. 예, 직급이 똑같으니까 사장, 이사, 본부장 이상은 총판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주어져. 근데 총판이 되게 되면 대리점한테 물건을 납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총판이 되려면 500만 원 정도 총판가로 매출을 일으켜야 돼.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면 50%니까 얼마예요? 50만 원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500만 원이니까 우리 화장품 세트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10개를 총판은 받게 되는 거예요. 10개를. 그러면 10개를 받으면 이거 내가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한테 줘야 돼. 왜냐면 총판만이 본사랑 거래하기 때문에 대리점은 본사랑 거래가 안 돼요. 대리점은 반드시 자기 위에 총판한테 물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대리점한테 물건 주면 자기도 팔고 물건 주면 결국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10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팀장은 지금 글로벌 딜러든 K 딜러든 팀장은 대리점이 될 수 있어요. 대리점이 되려면 100만 원 화장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는. 예? 공짜로 넣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리점 공짜로 해줘라. 아니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물건 팔려면 하나는 사야 되잖아. 하나는. 그래서 100만 원의 매출로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럼 60%에 사는 거예요. 여기는 50%에 사고 여기 60%에 사야 돼. 예, 60%에 사서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원한테 하나 팔고 나면 자기는 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판 걸 받아다가 판매원한테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총판 거는 자동으로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대리점이 알아서 받아다가 파니까. 그러면 딜러는 우리 딜러들은 판매원이 되려면 20만 원어치 20만 원 세트 사지도 못해. 20만 원은 뭐예요? 그 단종 그 정도만 사는데 80%에 받아가야죠. 80%. 20% 마진이니까 80%에 20만 원치를 받아서 판매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팔면 이 사람이 단종은 팔 수 있는데 소비자가 7종 세트를 사겠대. 그럼 자기는 7종 세트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사야 돼요? 대리점 하나 있는 거 받아다가 팔아야 돼요. 대리점은 주었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판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판 물건이 결국은 대리점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대리점 물건은 판매원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좋아. 그런데 팔려면 있어야 돼. 어차피 물건 없으면 유통이 안 돼요. 예. 본사한테는 절대로 못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직판이라 판매원은 반드시 대리점한테 받아야 되고 대리점은 반드시 총판한테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 총판은 10개는 있어야 되고 대리점은 1개는 있어야 돼. 세트 1개는 있어야 되고 판매점은 단종 하나는 있어야 돼. 예,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최소로 저희가 잡아서 그러면 수평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판 계보를 따라 영업자문 계보를 갖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장인 나도 총판, 내 밑에 있는 이사도 총판, 내 밑에 있는 본부장도 총판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장이 총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이사도 총판이지만 이 옆에 총판이 돼서 자문료를 주는 거예요. 본부장은 그 이사 옆에 가서 자문료를 주고 또 그 자문료를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현재 우리 계보도 글로벌 딜러나 K 딜러나 그 계보도대로 여기에서 옆으로 배치 붙는다. 사장, 이사, 본부장이 밑으로는 못 붙어요. 다 총판이니까. 그래서 옆으로 붙어서 자문료를 내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이동해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갔는데 7월 5일 종료되고 이제 본 마케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나 그제 가가지고 총판 될래. 불가능해지잖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들한테 3억씩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마케팅이 3억씩 받고 있는데 누구는 500만 원 내고 들어온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누구나가 동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7월 6일부터는 판매원이 되려면 300만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지 판매원이 되고 대리점이 되려면 5천만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지 대리점이 되고 총판이 되려면 3억 원어치 매출을 일으켜야지 총판이 되는 원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7월 5일 전에 신청을 할 사람은 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물건 안 팔아서 n분의 1은 받으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팀장이 나 100만 원이나 나 500만 원 쓰니까 총판 될래.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판은 본부장, 이사, 사장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팀장은 죽었다해도 대리점만 할 수 있어요. 대리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팀장이 나는 7월 5일 날 이거 이때 놓치면 7월 5일 지나면 내가 총판하려면 3억의 매출을 띄우지 않고는 총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빨리 본부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 밑에 팀장이 몇 명 있으면 빨리 그걸 채워가지고 본부장이 되면 나는 n분의 1 마케팅에서 본부장 수입을 그 배당을 계속 받고 평생 받고 그 다음에 500만 원만 더 내면 나는 총판이 될 수 있지 않냐. 올라가서 옆으로는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딜러도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내고 판매원이 되는데 대리점 되고 싶으면 팀장이 돼서 대리점으로 가라. 그럼 소비자는 뭐예요? 소비자가 판매원 되려면 300만 원치 매출을 띄워야지 판매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딜러는 55만 원 내고 20만 원 내면 75만 원이잖아요. 75만 내고 판매원이 되라. 근데 물건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하려냐면 사업을 안 할 사람은 놔두지만 사업할 사람은 빨리 본부장 올라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본부장에 있다가 팀장이 본부장 올라오니까 자기는 이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2주 안에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있다고요. 그러면 딜러는 이 팀장님은 빨리 딜러보러 팀장 되라고 하고 자기는 본부장 올라가고 딜러는 소비자들을 딜러 만들고 자기는 팀장 올라가고 이걸 2주 동안에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보는 게 억지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화장품이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고 TV 홈쇼핑이나 막 이런 게 나가게 됐을 때 알려졌을 때 그때 오면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릭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회사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상 이 시스템을 여러분 때문에 이 판매원이 소비자가 판매원 되는데 20만 원 내고 판매원 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20만 원 내고 판매원 되게 이 우리 회사가 싸구려가 돼버려요. 싸구려가. 그래도 판매원 되려면 세트 2개 정도는 사야지 판매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점 되려면 그래도
이것이 5천만 원짜리 내 밑에 다니까 5천만 원짜리 돼야지 대리점 시키는 거 맞잖아요. 총판 정도 되면 3억 정도는 매출이라야지 그게 맞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로다가 수평 이동을 하는 기회를 드린다. 우리 3만 명이 다 와도 좋고 3천 명이 와도 좋고 300명이 와도 좋아요. 우리는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B2B로 해가지고 이 사회에다가 이 마케팅을 진행하겠다. 이제 이것이 저희의 원칙이고요. 그러면 총판 개보는 이 얘기를 한 거고 7월 5일까지 K딜러가 멈출 때까지만 수평 이동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K딜러 등록 조건 이제 지금 7월 5일까지는 등록 조건이 에코맥스에서 엑소리체로 바뀐다. 이제까지는 55만 원 내면 에코맥스 교환권을 받았는데 이제는 에코리체 아니 그 엑소리체 교환권을 받는다. 화장품으로다가 이제 전체가 다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화장품으로 재구매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 화장품의 너무 탁월함이 이제 인정됐어요. 그런데 이거 확인됐는데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가 가져간다. 그러면 에코맥스는 어떻게 했냐? 에코맥스는 렌탈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캐피탈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캐피탈에서 돈 받고 자동차 회사는 렌탈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이 이런 화물 트럭 같은 거 기름값 5%만 절약돼도 몇십만 원이야. 몇십만 원인데 2만 원 내면 되잖아요. 2만 원. 그래서 렌탈 시스템부터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하나가 그 화물차 연대, 화물연대, 대한민국 화물연대면 그 자동차가 몇 개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 정 마케팅이 여러분들이 영업 안 해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다가 정치 라인이든지 인맥 라인을 타고 그렇게 이제 에코맥스는 일반 유통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이제 우리 조직이 늘어나는 건 화장품으로 완전 교체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직판 자문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6월 19일부터 어제인데 어제부터 전면 실시하려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 오늘부터 전면 실시하고 실제 오늘부터 말하자면 K딜러가 시작돼서 마무리가 7월 5일까지 7월 6일부터는 이제 정상 유통 시스템이 전개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은 지금부터 7월 5일까지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만 하는 만큼만 하고 모든 것은 종료하자. 이제 이렇게 시스템 변화를 줬습니다. 좀 이해되신가요? 이제 마지막 질문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예.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돼도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시면 몇 번 보시면 이 워너비 그룹이 뭘 어떻게 하려는 거나 이렇게 돼요. 순간 또 오해되는 수가 있는데 자꾸만 들어보면 오해도 풀려. 예. 상식적으로 모든 마케팅을 기획하다 보면 요 정도 간극을 그 기준을 잡으면서 가지 않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